한가운 기출 삽입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삽입 유형은 크게 그 단서가 있는 경우와 그다음에 단서가 없는 경우. 선생님이 말하는 단서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시 연결사 대명사입니다. 알았죠? 그 단서가 있으면 최대한 앞뒤 예측을 해주면 되고요. 특히 역접의 연결사라든지 지시사. 그 지시사도 대명사인데 어차피 지시 대명사요. 지시 형용사. 그래서 이 this나 these를 통해서 앞을 예측하는 거죠. 아니면 자 단서가 없으면 이제 지문 단절을 만든다. 그 지문 단절을 주로 똑같습니다. 지시, 지시사, 연결사, 연결사의 순적 역적 관계 됐죠? 아니면 대명사, 대명사로 단절을 만듭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 잡고 지시 연결 대명사가 나오면 표시를 하고 계속 예측하는 연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적용되는 것만 하면 되고요. 됐죠? 가볼게요. 우리가 기출을 푼다라는 건, 기출에서 출제하는 어떤 방향을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개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양한 질 좋은 문제들을 풀어서, 아, 내가 이 평가원이 출제 방향을 습득했는가, 내가 체득했는가, 그걸 확인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행히도,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앞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앞이 마이너스 상황일 거라는 거야. 다행히도 가장 유지가 잘 된 연구 프로그램, 자, 전쟁 이후 음악학에서의 하나가 성공했대요. 이 플러스로 나오죠, 다행히. 됐죠? 리컨스트럭팅, 옛날에 유행하던 건데 다시 만들었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앞이 뭔가 분해되고 해체되는 느낌이면 좋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베토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그는 이렇게 대명사 잡고 항상 이 연습 해주면 돼요. 큰 스케치북 갖고 다녔다고. 알았죠? 큰 스케치북을 계속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베토벤의 사망 후에 시점 줬죠? 자, 그 다음에 변화 생긴다. 이렇게 어떤 시점을 주면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사 줬죠? 이러한 스케치북. 그럼 스케치북에 있는지 보면 여기 있죠? 그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사죠. 흩어졌고, 많은 경우에는 분해됐다라는 거야. 해체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자, 1번 옆에 적으세요. 연결사 단절이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순접 관계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해체되고 흩어졌으면 연구를 못 해야 된단 말이야. 됐나요? 근데 결과적으로 너는 can, 이 can이라는 자, 조동사 잘 읽어줘야 돼요. 항상. 할 수 있다라는 플러스 개념이란 말이야. 알았죠? 그것들을 연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댐은 잡아올 수 있는데, 됐습니까?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 결과적으로에서 이 박스 문장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너는 그것들을 연구해 볼 수 있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의해서 베토벤은 서서히 나아갔다라는 거죠. 음악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연결사 단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자 다행히도 앞이 마이너스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흩어지고 다시 만들고, 완벽하게 의미로도 연결이 되죠. 이런 부분을 잡아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흩어지고 다시 만들. 됐죠? 그리고 플러스 개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요. 2번 가겠습니다. 이 단서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지문이 가장 대표적인 단서 없는 지문입니다. 됐나요? 자, 클랜하우스는 됐나요? 클랜이 뭐 씨족,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클랜하우스라는 이제 장소가 되겠죠. 부족이 사용하는 장소. 근데 주어 자리에 더 명사는 알았죠? 앞에 어 명사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됐니? 어 명사 막연한 거 하고 그 집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알았죠? 자, 이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consist of는 자동사로 수동 없습니다. 됐죠? 이 거주지에 인접한 됐지? The senior female 나이 많은 여성 멤버 됐습니까? 그 부족의 됐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모든 클랜은 됐죠? 마을에서 대표되는 모든 클랜은
됐요? 됐나요? 여기 이제 나왔죠. 클랜하우스를 갖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클랜하우스가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다음에 이 여자는 이게 지사 단절이죠. 됐죠? 앞에, 자, 이 박스를 제외하고 앞에 여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자가 박스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사 단절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어명사, 더명사, 그리고 지사까지. 됐나요? 그래서 어떤 의식, 종교 의식을 쓰는데 이 장비를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해서 지사 단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지사 단절은 항상 이 지사가 나오고 이 지사 앞에 내용이 이 지사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디스가. 그러니까 박스를 확인해서 잡아오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별표하고요. 자, 2010년도 수능 문제였는데 답이 1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일단 단서를 줬어요. 그러나를 줬으니까 앞내치기 가능한지 볼 건데. 자, 그러나. 자, 그러나 다음에 이제 뒤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속성이 드러나는지 봐야 돼요. 이제 최근 성공은 됐나요? 최근에 어떤 성공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앞에 올든가 요 정도는 이제 예측해줘야 되고. 자, 포장된 쿠키 시장의 최근 성공은 뭘 나타내냐면 이렇게 지사 줬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다음에 지시사나 대명사 이런 게 나오면 앞에 거를 가져와서 이제 역적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지사를 먼저 잡아주면 돼요. 근데 디즈는 앞에 이렇게 여러 개 나열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주로 쌤이 콤마 이렇게 어떤 문장이나 구가 나열되어 있는 거는 디즈가 정말 잘 받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니까. 자, 근데 이 디즈를 잡고 이 문장을 해석해서 속성을 잡아와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럼 최근 성공은 뭘 나타내 주냐면 이런 것들이 유일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고요. 그럼 these가 이유라는 것까지 이 문장에서 나왔죠. 됐나요? 그러면 이 문장 앞에 뭐예요? 이유들이 나오는데 이 이유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반론 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 쿠키를 먹죠? 이유 나오죠? 쿠키를 먹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지? 자, 질문을 했고요. 몇 가지 이유는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들어갈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몇 가지 이유, 즉,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일한 이유가 아니면 이렇게 낯을 주면, 그럼 뭐냐고? 그럼 뭔데? 이런 질문만 여기 던져주면 되거든요. 유일한 이유가 아니면 딴 거 뭔데? 그러면 다른 이유가 나올 거라는 거야. 몇 가지 이유는 배고픔을 만족시키고 어떤 당분 수준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나열된단 말이야. 씹을 뭔가를 가지고. 근데 여기 벌써 완벽하잖아요. 근데 여기 단절이 걸립니다. 보세요. It appear that은 해석할 때 that절인 것처럼 보입니다. 쿠키를 만드는 회사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이렇게 나오죠. 다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고 이미 다른 영향이 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을 스킵하고 갔으면 정말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나 이게 위에서 얘기한 이 세 가지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고, 그리고 뭐요? 다른 이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 단절이 걸리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그 결과로 자, 전달하고 있다고요. 시장에다가 뭐를요? 제품인데 어디서 온? 그들의 인식, 다른 이유에서 온 그런 제품을 날라주고 있다고. 그리고 지사 또 나왔죠. 자,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제품 제공. 아까 이 제품을 시장에 나른다고 했지.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제품 제공. 요게 딱 맞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서 음식을, 자, 이 제품을 시장에 배달한다. 즉, 제품을 제안해주고 있다. 이게 연결됐다라는 거 확인 딱 해주고 답 1번 골라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시사가 나오면 무조건 표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오답이 높았으니까. 왜 그렇게들 퍼스가 난리 법석이냐 이거야. 그들의 도입에 대해서요. 됐습니까? 새로운 제품들의 도입이 되겠죠. 자, 질문이고 이제 답변이 뭔지 확인해 주면 돼요. 명백히 됐죠.
그들의 매력 중 많은 것은 has to do with는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맞죠? 됐지? 이 답변이 뭐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제품들의 매력 중에 많은 부분이 뭐와 어린 시절 기억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5번에서는 이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어필. 여기 보면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기 어필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뒤에 이 어필만 잡지 말고 뭐야? 어린 시절 기억이니까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어필. 괜찮죠? 이 부드러운 쿠키예요. 그럼 이 부드러운 쿠키라는 표현도 이미 여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사빈 유형에서 오답률을 높일 때 1, 2번에다가 답이 갈 수 있고, 특히 이제 1번은 좀 심하니까 2번 정도의 답이 갈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지금은 1번이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기억할 때 꼭, 지시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이 지시사와 대명사를 잡고 내가 충분히 앞을 예측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앞 예측이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웬만하면 돼요. 알았죠? 그럼 안 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부분을 또 문제 나올 때 보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지시사가 나오면 이 지시사를 최대한 지시사가 있는 문장 안에서 유추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됐죠?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자, 벗 줬죠? 이러면 단서 준 거란 말이야. 예측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하지만 when 이렇게 벗 다음에 when이 나오면 대조예요. 쌤이 대조는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대조는 항상 이렇게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새로운 조건, 자, 새로운 시점, 그 다음에 새로운 대상, 새로운 대상이나 공간이 나옵니다. 서양, 동양, 아니면 학생, 선생 이런 식으로 대상 자체를 대조시킨단 말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다음에 if나 when 혹은 다른 접수사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앞쪽에 자, 이 그러나 when 나오면 앞에 when이나 if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달라고요. 그러면 되게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렇게 주는 건 아니지만 but 다음에 when이나 if가 오면 앞에 if나 when이 이렇게 조건을 거는지 한번 확인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하지만 얼음이 얼 때 그들 잡아와야겠지. 그들은 걸어갈 거야. 어디로요? 구멍으로. 됐습니까? 구멍 쪽으로 걸어간다고요. 가까이. 이 물개들이 수영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구멍으로. 그리고 앉는다고. 그러면 이 지문을 조금만 읽으면 뭐예요? 북극곰이라는 게 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근데 1번 다음에 보니까 벗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만약 네가 방문하면 됐나요? 근데 자, 얘도 지금 대조 걸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삭제입니다. 벗 이렇게 대조로 못 들어오니까. 됐습니까? 하지만 지금 만약 네가 여기를 방문하면 시점 주고 대조 걸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2번, 자, 이 처칠이라고. 근데 인구가 이만큼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야. 자, 그리고 3번. 그리고 이런 곰들은 이미 앞에 곰 나오니까 지사 앞에 무조건 바로 앞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곰들은 얼음을 좋아하고. 됐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좋아함. 자, 이 대명사 대열이 나왔죠. 소유격. 그들의 좋아함인데 이 곰들이 얼음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팡드니스, 좋아함. 이 단어 뜻만 하면 되죠. 바다에 대해 좋아함은 단순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seal이라고 뭐예요? 물개가 처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될 거라는 거야. 자, 보세요. 비록 북극곰들은 주어 자리에 대입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북극곰들은 강력하다고. 강력한 수중 포유류야. 그러면 올도우를 해석했으면 곰이 뭐라는 거예요? 강력한 수중 포유류지만 됐습니까? 뒤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그들은 너무 느리다라는 게 이 투가 대표적인 마이너스 단어란 말이에요. 물개를 잡기에는 너무 느려요. 됐나요? 하지만 새로운 조건. 얼음이 얼면요. 그들은 그러면 여기에 폴라베어 주어 자리 그리고 다시 주절의 주어 자리 데이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여기 딱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상황이야. 하지만 얼음이 얼면
그들은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 완벽하게 이 폴라 베어를 받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구멍으로 걸어가서 됐죠? 그리고 이제 물개를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주고 하지만 플러스 됐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조건 딱 주고 해결 플러스가 뜬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 can이라는 조동사 좀 알아두세요. 해결 가능을 뜻해 주는 겁니다. 알았죠? 됐나요? 자, 즉 곰이 말하기로 저녁이 준비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화를 즉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 얘도 이제 오화를 즉으로만 해석하면 이 재진술에 또 이 단절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앞에는 지금 마이너스 상황인데 갑자기 즉 식사가 준비돼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플러스로 넘어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갈게요. 단서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단서가 없고 어려울 때는 전개에 좀 넣어줘야 돼요. 자, 최상급이 나올 때 있잖아요. 플러스 단어의 최상급이 나올 때는 거의 해결책이야, 해결책. 알았죠?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해결책이라는 거야. 혹시 앞에 문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 예측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의 깊은 조상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would have stored, would have PP 알죠? 뭐뭐 했을 것이다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뭐뭐 했을 것이다. 됐나요? 그들의 자, 초과 고기를 몸에다가 저장했다고. 몸과 마음에 타인의 됐습니까? 명확한 단서를 안 줬기 때문에 다른 단서를 줘야 되는데 이 지문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됐나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come across 만날 거야. 큰 비스트 짐승을요. 됐지? 그리고 가까스로 그놈을 죽일 거야. 자, 그것은 대명사니까 잡아야겠죠. 그러면 it을 받아줄 수 있는 단수명사는 큰 짐승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은 그리고 여기도 it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yield 생산하다 나타야 뭘 생산하냐면 훨씬 더 많은 고기. 자, 여기서부터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초가 고기라고 나오니까 훨씬 더 많은 고기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다음 질문 답변 구조입니다. 어떻게 네가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까요? 너의 뭐로부터요? 초과 고기. 됐습니까? 남는 고기요. 냉장고 없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박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최고의 가장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야. 자, 질문을 하면요. 자, 이건 왜 이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지가 답을 주는 것보다 주로 연구 자료는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많이 한단 말이야. 아니면 아마, probably, 혹은 maybe 이런 것들을 써주면서 취임새 한번 넣고 답변 준단 말이야. 알았죠? 그럼 어떻게 네가 최고의 혜택을 얻을까요? 답변으로 이 최상급. 우리 조상들 중 가장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야. 초과 고기를 몸과 마음에 넣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provided 외워줘야 돼요. provided는 if 대용어로 만약입니다. 알았죠? 얘는 이렇게 만약, if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if로. 자, 만약 이 도우즈는 쓰기 힘듭니다. 사람들인데 뭐요? 너의 선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근데 네 선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한테 저장해 줬단 말이야. 그래서 네 선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됐죠. 너의 뭐를요? 관대함에 관대함을 리페이 보상해 줬을 거라고. 알겠죠? 미래에 됐나요? 자, 다시 만약 네 선물로부터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네 선물이라고 하려면 네가 줘야 된단 말이야. 이네 선물 아까 그 다른 사람 몸에 다 줬단 말이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들이 만약 뭐 할 수 있다면 보답할 수 있다면 어디에요? 너의 관대함에 미래에. 그러면 그게 최고일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 3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으로 해결책으로 가장 똑똑한 조상들은 이렇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네 선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정답률을 높이려면 해석력도 조금 받쳐줘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으로 갈게요. 자, DNA인데 추출된 거야. 근데 여기 단서 줬죠? 이렇게 지시사. 이렇게 지시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지시형사 다음에 그리고 전사까지 나오면 싹 통째로 잡으면 됩니다. 고래 껍질의 됐습니까? 이 조각들로부터 추출된 DNA는 됐죠? 개체들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서로에. 됐죠? 그러면 뭐요? 고래 껍질 조각들이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하지만 다음에 이렇게 when if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들이 표면으로 올라올 때요. 이게 대소란 말이야. 새로운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표면에 안 있겠지. 이 앞에는 올라올 때. 됐죠?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 이 생물학자들은 됐죠? 자, 집오버 빠르게 갑니다. 걱정스럽게 작은 보트를 차서요. 타고 그리고 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뭐를요? 여기 나오죠. 피부 조각들을요. 그리고 이 피부 조각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고래 껍질 조각들이고 피부 조각들이고 여기서 추출한 DNA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됐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그리고 출제자가 안전장치로 다시 뭐까지 냈습니까? 이렇게 디스까지 줬다고요. 됐나요? 이건 허락해 줍니다. 됐나요? 이게 뭔데요? 앞 문장에 있는 고래 껍질 조각에서 추출한 DNA야. 알았죠? 그걸로 얘가 이 그룹 안에 어떤 애고, 그리고 다른 애하고 무슨 관계인지까지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허락해 주죠. 정보잖아, 정보. 이 정보가 허락해 준다라는 거죠. 학자들이 묘사하도록요. 항류 고래 그룹을요.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시사로 앞예측하는 문제였단 말이야. 알았죠? 지시사로 앞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3번 문제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7번. 자, 한 그룹에서, 한 무리에서요. 트룹은 부대나 무리입니다. 이 캐러멜 맛이 됐죠. was developed. 자, develop은 발전하다, 발달하는 뜻도 있지만 점점 커지거나 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나 글에서는 전개되다는 뜻도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커지거나 퍼지는 겁니다. 캐러멜 맛이 퍼졌다라는 거야. 뭐 함으로써요? 이 새로운 음식은 이미 여기 있는 뭐예요? 캐러멜이 되겠죠. 소개함으로써요. 어린 이 마이너들, 힘이 없는 이제 새끼들입니다. 알았죠? 소수자들, 어린애들의 식단에 소개함으로써 캐러멜 맛이 퍼져나갔다라는 거야. 됐나요? 근데 뭐라고 했죠? 이 지위 사다리상 낮은 지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됐나요? 자, 보자. 우리는 됐죠? 유일한 종이 아니래. 일반 개념 주고 있다라는 거야. 됐니? 근데 한 무리에서라고 했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구체성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논증하는 자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원숭이 무리에서 됐습니까? 그리고 엄격한 지배 위계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됐니? 자, 그다음 2번. 낮은 동물. 자, 계급이 낮은 위계 질서가 있고 위계는 높고 낮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이라키라는 단어 보면 이 사다리 꼴이 생각나면 돼요. 알았죠? 상하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낮은 동물이 뭐 할 때요? 배울 때 새로운 개념을 먼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는 캐멜이야.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한 연구에서 이제 연구 출발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음식 맛, 그리고 그 중에 구체적인 게 누구예요? 캐러멜 맛이라는 느낌이 와야겠죠? 이제 준비해야겠지? 한 연구입니다. 새로운 음식 맛의 도입에 대한 한 연구.
일본 원숭이요. 자, 얘가 좋은 예시를 제공한대. 근데 갑자기 뭐 나옵니까? 캐러멜 맛 이렇게 더 테이스트 나오죠. 그러니까 테이스트, 더 테이스트. 단어의 구체성과 일반성으로 답이 풀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쌤이 얘기한 새로운 음식이고 이 음식의 구체적인 캐러멜 맛 그리고 그 캐러멜의 맛 됐나요? 그래서 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천천히 인치가 동사로는 서서히 인치가 조금이잖아요. 아주 서서히 올라갔다라는 거야. 뭐요? 랭크가 지위죠. 됐습니까? 그리고 1년 반 후에 오직 51%가 그걸 획득했다라는 거고, 여전히 리더 중에 어떤 사람도 그걸 얻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새로운 게 리더한테 도입될 때는 빠르게 전달이 되지만, 무리 안에서 위계상 낮은 애들한테, 계급이 낮은 애들한테 전달될 때는 퍼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복습할 때는 이렇게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 나오고 두 번째 그룹, 이런 것들을 잡아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건 대조된다라고 하니까, 됐죠? 이걸 대조해봐. 알았죠? 뭐랑, 됐지? 두 번째 그룹.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룹은 리더한테 먼저 소개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됐죠? 하지만 단어의 음식이란 단어의 일반성, 그리고 캐러멜의 구체성, 그리고 어더 관계로 풀리는 문제였다는 거죠. 답은 4번. 그럼 8번으로 갑니다. 자, while입니다. 되어라 많은 장소들이 있어. 그러면 또 여기 지사 줬죠. 이 전통적인 견해, 뭐에 대한, 과학자에 대한 전통적인 자, 뷰, 견해나 모습이 앞에 나온다고요. 됐지? while은 그러나란 말, 그러나랑 똑같아요. however이랑 똑같다고 해석할 때는. 알았죠? 자,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이 전통적인 과학자 견해가 여전히 hold true, 유효하다라는 뜻이야. 유용한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자, 연구실이 유일한 장소는 아니에요. 자, 앞으로 이게 유일한 건 아니에요. 이러면, 그럼 뭔데? 과학이 at work, 작동하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연구실 말고 다른 장소가 나오겠지. 아까 또 3번 문제랑 동일합니다. 아, 뒤에 그럼 뭔데? 다른 장소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1번 읽을게요. 자, 사람인데 과학을 실행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과학자잖아. 그죠? 됐습니까? 자, 뭐 흰색 연구 가운을 입고요. 연구 코트를 입고 그리고 아마 보입니다. 다소 진지해 보이죠. 자, 관여, 참여, 몰입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과학자에 대한 전통적인 뷰가 되겠죠.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2번에 준비해줘야 된다고요. 됐니? 올라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과학은 also 되게 중요하죠. 잡으세요. 또한 발견됩니다. 어디에서? 건축 현장, 그 다음에 농구 경기장, 그리고 콘서트장에서요. 그러니까 아까 유일한 장소는 아니고요. 됐나요? 그럼 어딘데요? 자, 과학은 또한 발견됩니까?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추가. 올수에서 단절 걸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과학이 발견되는 장소가 앞에 나오고 또한 여기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래야 이 올소가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올소 앞 문장을 빼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자, 복습할 때는 이 올소 그리고 세 가지를 복습해 주셔야 돼요. 이 지문 공부할 때. also로 압축론, 그 다음에 이 디스다 디사, 디스, 이 전통적인 견해. 그러니까 디스가 형용사로 쓰이면서 쭉 뒤에 전치사구까지 달고 있으면 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과학자에 대한 전통적인 모습 앞에 딱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다음. 됐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자, 뭐 이 정도 보면 알겠지만 이 벗이 보이면 출제자가 빼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now. 자, 대조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리고 현재 시제. 자, 시점 대조를 걸면 동사의 시제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과거 막 나온다고요. 과거. 그 안에 현재 시제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3번까지 쭉 내려가면 되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하죠? 자, 레이블은 음반사야. 음반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지. 그러니까 답이 4번과 5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읽어주면 돼요. 이제 시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은 올드 뉴로 시점 대조를 걸어놨다는 거죠. 락 레디오는 겉보기에 자 터미널은 말기 암 이럴 때 쓰는 거야. 말기.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감소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현재 시제죠. MTV는 많은 뮤직비디오를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다고 시점 주고 변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는 이제 알겠죠? 락 라디오가 인기가 있었을 거고 MTV는 뮤직비디오 같은 거 틀어줬을 거다라는 거야. 됐지? 근데 더 이상은 안 틀어준다고. 이제 속성까지 잡히잖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락 라디오와 MTV가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망할 상황이에요. 됐지? 자, 그래서 질문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음악을 어떻게 홍보하죠? 마켓, 시장에 내놓죠? 홍보하죠? 답변. 자, 음반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이 5번에서 깔끔하게 연결됐죠. 그러니까 이 과거 다음에 4번을 딱 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들은 이해했다고 규칙을요. 풀었어야. 그들은 또 벌 수 있었다고. Their keep, 즉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라는 거야. 밥을 먹고 살 수 있었다. 코드로 뭐예요? 플러스 개념, 해결, 가능 개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단서 줬죠. 이렇게 지사. 그런 증거인데 앞에 증거 있나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 읽어서요. 자, favoritism. 선호하는 거죠. 누굴 선호하는데요? 잘생긴 정치인을 선호한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런 뭐예요?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에 증거는 즉 증거는 논증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자료가 어떤 게 나오냐면 잘생긴 정치인을 선호하는 그런 연구 자료가 나올 거란 말이야. 앞예측 해줘야겠지. 불구하고 팔로업 요거 나중에 또 기출에 나옵니다. 후속 연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연구 하나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제 3번에 딱 타겟 잡히죠. 예를 들어 한 연구 1974년 이 선거 연구는 됐습니까? 정치인 나오고 선거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죠? 발견했다라는 거야. 매력적인 후보. 얘가 누구겠니? 이 잘생긴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매력적인 후보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4번부터 의심해야겠지. 임팩트는 순적 관계입니다. 일단 알았죠? 물론 임팩트는 앞뒤를 반대로 쓸 수도 있지만 일단 순서 문제에서는 순적 관계로 잡을게요. 사실 캐나다 투표자의 73%가 조사받은 자, deny 거부했다고요. 갑자기 알았죠? 부정했다고요. 됐나요? 자, 가장 강력한 말로요. 용어로 뭘 거부했는데 이 대절을 거부했다고. 그들의 투표는 영향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거부했다고. 뭐 피지컬, 신체적인, 물리적인 외모로 뽑은 게 아니라라고 거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단절이 걸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아까 방금 뭐라고 했죠? 매력적인 후보가 투표에 많이 뽑혔다고요. 됐니? 근데 사실 이러면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외모 보고 뽑은 게 아니다라고 알았죠? 이 부분을 거부했단 말이야. 외모 보고 뽑았다라는 걸 거부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앞에 앞예측이 뭐예요? 즉 누굴 향한 잘생긴 정치인을 향한 이 선호, 저 favor은 편을 들고 그걸 이제 그쪽으로 편을 들고 유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호하는 성향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잘생긴 외모를 외모에 대한 어떤 그 성향 됐습니까? 이 선호도에 대한 증거가 이 연구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후속 연구는 뭐라고요? 이 투표자들이 그들의 편향성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뭐 했겠습니까? 여기서 거부했겠죠. 그래서 임팩트로 다시 연결사 단절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여기서.
알겠죠? 그래서 자,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시사 서치 잡고 앞예측. 잘생긴 사람에 대한 선호 증거가 앞에 나오고 그게 이 연구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사실 재진술 해주면서 뭐예요? 73%가 거부했다고. 자, 편향성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거부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도 또 쌤이 그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복습할 때 일단 지사, 연결사, 대명사 나오면 앞예측. 알겠죠? 자, 그리고 번호 다음에 나오는 지시, 연결, 대명사는 반드시 다 표시하기. 그리고 지사 잡고 좀 더 넉넉하게 앞뒤 추론하기.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또 10문제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